엄격한 교수님. 한 학생이 자신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다른 학생들의 답안지 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말했어요. 네가 시험 칠 때 컨닝하는 거 다 봤다. 자동적으로 빵점을 받게 될 거야. 학생이 물었죠. 교수님, 제 이름을 아세요? 교수님은 네가 누군지 모르고 누구여도 상관없어. 넌 네 거짓말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은 그렇게 교실을 나갔고요. 시험 성적이 발표됐고 그 학생은 A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교수님은 정말 그 학생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도 다른 학생처럼 자신의 답에 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죠. 주방장의 부재. 레스토랑 비건 파라다이스의 주인이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많이 당황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 주방장을 공격했어요. 주방장은 몇 분 전에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라이벌 식당에서 우리 사업을 망치려고 누군가를 보낸 게 틀림없어요. 경찰이 도착했고 사건 당시 3명이 직원 출입구역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 요리사는 주방장이 다쳤을 때 양파를 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게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서 아무것도 못 봤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요리사는 사건 당시 새우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느라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했죠. 또 한 명 웨이트리스는 밖에서 레모네이드를 서빙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두 번째 요리사가 주방장을 공격했습니다. 아니, 비건 식당에 새우라니요. 말이 돼요? 늑대의 역설. 늑대 3마리가 눈 속을 줄지어 걷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말했어요. 내 앞에 가는 늑대는 한 마리도 없어. 다른 한 마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 앞과 뒤에 가는 늑대가 각각 한 마리씩 있어. 세 번째 늑대가 말했습니다. 내 앞에 가는 늑대는 2마리고 뒤에는 한 마리야.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 번째 늑대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강아지 미스테리. 에밀리에게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위 사람들은 그 귀여운 강아지를 참기 힘들어했죠. 에밀리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걔랑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싫어했어요. 에밀리의 친구 데보라는 에밀리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코트가 털투성이가 돼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가사 도우미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에밀리는 자기 강아지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에밀리는 엄청 화가 났어요. 그녀의 남편은 지금 막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몹시 언짢은 목소리로 말했죠. 난 어제 저녁에 내 스카프를 여기 놓고 갔었어. 그걸 가지러 온 거라고. 가사 도우미는 자신은 털 알레르기 때문에 강아지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아지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닥에 강아지 털이 잔뜩 널려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가사 도우미는 알레르기 반응이 없을까요?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진실 혹은 거짓? 에릭 형사가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화장실에 가면서 스마트폰은 테이블 위에 두었죠. 다시 자리로 돌아와 보니 핸드폰은 없어진 후였습니다. 형사는 한 남자가 카페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그 남자를 쫓아갔어요. 그 남자가 차에 앉으려고 할 때 남자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 남자에게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당신 핸드폰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친구들을 직장에 태워줬을 뿐이라고요. 그러면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남자 2명을 가리켰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릭은 즉시 경찰에 전화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남자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의 차는 좌석이 2개뿐인 스포츠 컨버터블이에요.
성인 남성 3명이 탈 수는 없죠. 누가 나갔을까요? 데니는 한밤중 쾅 하는 큰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나간 게 틀림없어. 하지만 통금 시간 이후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애들도 알잖아. 데니는 아이들을 확인하러 갔어요. 캐서린, 루스, 내리 3명의 아이들 모두 방에 있었고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누가 집을 몰래 빠져나갔는지 찾아보세요. 루스예요. 커튼 뒤에 흙 묻은 운동화가 있고 침대 아래에 감자튀김 몇 개가 보이죠? 기차 안의 도둑. 브렌다는 기차를 타고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객차 안은 찌는 듯이 더웠죠. 브렌다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금팔찌를 풀어서 자기 앞에 있는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몇 분 후 기차는 터널에 들어갔고 칠흑 같은 어둠에 빠졌어요. 터널이 끝났을 때 테이블 위의 팔찌는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놀라울 수가. 브렌다는 충격에 빠져 소리쳤어요. 누가 내 팔찌를 훔쳐갔어요. 그 칸에 다른 사람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헬렌은 자신은 자고 있었다고 했어요. 레이첼은 핸드폰으로 책을 읽고 있었고요. 그레고리는 기차가 터널에 들어가기도 전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누가 팔찌를 가져갔을까요? 헬렌입니다. 처음에 헬렌의 소매는 접혀 올라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소매가 손목을 덮고 있죠. 팔찌를 숨겨야 했을 테니까요. 물속의 불. 한 선원이 자기 여자친구에게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선원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물속에서 편지를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선원은 체포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선원은 잠수함을 타고 있었어요. 새해 파티. 엠마는 새해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주방에 몰래 들어가서 모든 음료에 뭔가를 탔습니다. 엠마와 모든 손님이 식중독에 걸렸죠. 단 3명만 빼고요. 이 3명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고 그래서 의심을 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은 운동을 좋아해서 아침에 상쾌한 정신으로 운동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사실은 자기가 엠마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저녁 내내 엠마와 이야기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파티가 시작할 때부터 배가 아팠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마셔서 복통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답니다. 누가 음료를 오염시켰을까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신발 커버를 신고 있잖아요. 주방 바닥에 발자국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겠어요? 왕의 후계자. 한 늙은 왕이 승하했습니다. 진짜 후계자와 사기꾼이 서로 자기가 왕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이라고 주장했죠. 2명 다 아들의 외모에 대한 묘사와 맞아떨어졌습니다. 30대의 키가 크고 금발에 승하하신 왕의 외모와 비슷했어요. 신하 중 한 명이 진짜 후계자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는 즉시 동의했고 다른 남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놀랍게도 동의했던 남자는 체포됐고 거절했던 남자가 진정한 후계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그 신하는 진짜 왕자는 혈우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잘 멎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자에게 혈액 검사는 치명적이었던 거죠. 불가능. 여러분은 방에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둑도 그 방에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당신이 도둑이에요. 어떤 엄마가 부자일까요?
이 아름다운 젊은 엄마들을 보세요. 둘 다 스타일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진짜 부유한 건 오직 한 명뿐입니다. 누구일까요? 두 번째 엄마가 부자입니다. 첫 번째 엄마의 유모차를 자세히 보세요. 세일 태그가 붙어있죠? 미스테리한 문. 한 남자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와서 3개의 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늪으로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에는 사자굴이라고 써 있고요. 세 번째 문에는 아무 팻말도 없지만 남자는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자가 바로 그 문으로 들어왔거든요. 실종된 백만장자. 경찰이 한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부자가 조깅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몇 명의 경찰이 도착했고 가사도우미와 백만장자의 아내 그리고 그의 운전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이렇게 말했어요. 존스 씨가 조깅을 가면서 저한테 아침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전 즉시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3시간이 지나도 존스 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내도 역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남편을 봤어요. 하지만 남편이 서두르고 있어서 그냥 인사만 했죠. 그리고 나서 전 출근했어요. 운전사는 경찰에게 자신은 차에서 담배를 피우며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면서 사장님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 백만장자의 실종에 대해 뭔가를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사도우미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먹을 사과를 3시간 전에 잘랐던 거라면 지금쯤은 이미 사과가 갈색으로 변해 있었을 거예요. 왕의 결정. 옛날에 한 왕이 고문들에게 물었습니다. 감히 내 수염을 만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범죄자를 어떻게든 처벌해야겠는데? 첫 번째 고문이 말했습니다. 감옥에 3년 동안 가두십시오. 두 번째 고문이 대답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추방하고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하십시오. 세 번째 고문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사탕을 주십시오. 왕은 잠시 동안 생각하더니 세 번째 고문의 충고에 동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의 수염, 특히 왕의 수염을 만질 만큼 간이 큰 사람은 아이들밖에 없을 거예요.